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그런 언어들만 먼저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한자가 들어와서 음이 변한 이러한 말을 제외한 순수한 언어. 아까 말씀드렸죠. 두 언어가 같다면 적어도 현재 쓰는 언어 가운데서 300개 정도는 특히 그 동사가 포함돼서 형용사 동사가 포함돼서 300개 정도는 같은 게 있어야 두 언어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집이라는 말, 살다, 그다음에 바르,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이제 굴이라는 말, 이어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간말 이게 이제 영어로다가 camel, 이게 바로 뭡니까? 낙타라는 뜻이죠. 그 낙타라는 뜻인데 검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cam이란 금, 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말이 그대로 영어에 전달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검은 말이라는 말이 이제 camel, 이 낙타라는 뜻인데 그 원래는 뭐냐면 간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말, 검은 말이라 하는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CJ 볼 같은 경우는 말이란 말 알리가 마모했으니까 전혀 무지 상태에서 이거는 여기 보면 뭐 우리말하고 같다는 얘기도 써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몇 군데는 이제 뭐 K라는 것은 코리안, 뭐 J라는 재팬인데 A는 월남이고요. 여기 이제 간말을 보시면 그거는 그대로가 검은 말이고, 그것은 낙타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하고와 이렇게 현재 우리말하고도 직접 이렇게 연관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또 이제 여기 이 사전에 보시면 감다, 그러니까 가무잡잡하다, 까마귀, 가물치, 가마오지, 이게 이제 좀 이런 말들이 한자로 이렇게 전염이 돼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식이 사대주의 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삼국유사에 없는 우리의 고대 언어들을, 고대 특히 지명들을 삼국사에 많이 실어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부식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리지 권 34회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의 진천군이라 했잖아요. 진천군이 건물로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한자 뜻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우리 발음을 그대로 한자로 적어 놓은 거죠. 이게 건물이라는 건 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 진천군이라는 말을 발음은 건물로군이라 이렇게 적는데 그것은 뭐냐면 검은 물이 있는 군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진천군을 또 통일시대 경두광 때에서는 흥양균이라고 쓴 거. 이거는 뭐냐면 건물로군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트랜스리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을 그냥 그대로 전염을 시켜 놓은 건데, 이건 뭐냐면 흥양은 이건 뭐 트랜스레이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다고 하는 그것을 검을 흑자로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래 이제 청량리라 그러면은 싸늘이었단 말이에요. 싸늘인데 그것도 좀 한자로 뭐 사늘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만 그 싸늘하다는 것을 청량리라는 거는 원래의 그 발음은 간대온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다음 한천, 이런 말 같은 거, 그것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가 그것이 원래는 우리 고유한 말이 있었는데 그만 그 발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의미만 살려주는 경우, 그런가 하면은 트랜스리터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의미는 사라졌지만 발음은 그대로 내게 하는 방법. 차라리 이게 낫죠. 흥양군이라 하는 것보다는 건물로군이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원래 우리말 발음이 한자로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천군이 건물로군이라는 것은 이 트랜스리터레이션을 시켜버린 거. 이건 완전히 그냥 트랜스레이션을 시켜가지고서는 우리말로 다 바꿔 한자로 다 바꿔놨다는 거. 우리 지금 서울에도 뭐 지금 저기 흑석동 같은 데도 검은 돌 원래 이름은 그런 거 검은 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흑석동에 이렇게 바꾸고 뭐 지금 그 영등포 일대에 그 우리말 지명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참 무명의 우리 이름 없는 그 분들이 고대 이제 우리 지명을 원래대로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것 가운데 책 가운데는 슬픈 우리 땅 이름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디 뭐 그 고등학교 선생님 같으신 분이 쓴 책 같은데요. 슬픈 우리 땅 이름, 우리 땅 이름에 원래 발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한자로 바꿨다는 거. 제가 이제 그 바로 이제 강원도 울진이 저 고향인데 그 너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그 영양군 그 일대에 암바위라고 있어요. 암바위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 가니까 안암이라고 고쳐놨어요. 안암. 편한 안자에다 바위 안자. 이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암바위라는 말을 그대로 그냥 한자로 옮겨놓은 거.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어떤 그 정부 관청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지명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게 행정구역이 점점 이렇게 면 단위로 바꿔가면서 점점 그 지명들이 한자음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이게 자랑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심지어는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한자음에서 영어음으로 변할 그렇게까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이 중동 진출할 때 그때 이름을 따서 뭐 테헤란로라고 이름을 줬는데 뭐 테헤란로를 우리 말로 바꾸자 뭐 그래서 지명 모집 뭐 이렇게 광고도 제가 보았는데요. 이게 순수한 우리 말이 점차로 이렇게 한자화되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슈메르 원음을 잃어버렸다. 원래 우리의 한글의 음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뭐냐면 슈메르하고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흑은 건물이라 했으면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권 34 잡지사원권의 김포군 여기 김포군이죠. 김포면이 고구려 때는 흑포현이었다. 이 김이라는 것도 결국은 금따, 저도 김씨잖아요. 금따, 곰, 뭐 이런 어원하고 같은데 바로 김포면이 여기서 포는 그대로 두고 여기 김을 원래는 이게 금따는 뜻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금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경도강 때 들어서 김포현으로 바꿨다. 이게 삼국사기 하의 기록이거든요. 여기서 금따를 키음으로 발음했으면 알 수 있다. 조선 금따, 감따, 가물현, 감았다, 까맣다. 뭐 이건 유창돈 씨가 이런 우리 한국 어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놨죠. 이제 이러한 그 벌써 삼국 시대에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 이전에는 전부 순수한 우리 말이 있었고 그 말이 바로 이제 슈메르하고 이렇게 이제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재밌는데요. 이게 이제 그 메일 남자를 가지고 메일 메스라고 그랬어요. 메스 이게 슈메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슈메르 발음. 이게 이제 슈메르 문자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메스. 그러니까 그레이트. 그다음에 뭐 이런 아들, 남자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바로 이것은 메스라고 하는 이건 남자 큰 아들 남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우리의 머스마 할 때 사내 아이라고 하는 이건 그러니까 이 메스하고 머스마라고 하는 이것은 이건 이 슈메르어예요. 이 슈메르의 서령 문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머스마 할 때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사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제 저쪽 그 만주 퉁고쇼 그쪽 언어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아이 이 전혀 지금 보시면 전혀 이게
슈메르어에 대한 상관없이 하는 말이에요. 말씀, 그다음에 아해, 보슴, 말씀, 마름, 마람, 마라, 말씀, 보슴, 모험, 보슴. 이게 그러니까 머슴마, 이것이 결국은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머슴마라고 하는 건 신분상에 머슴이라고 할 때는 신분상을 굉장히 낮은 거의 노예, 옛날에 노예나 마찬가지지 않았어요? 머슴 산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내라 말하고 이렇게 같은가? 바로 이제 그 고구려의 이런 대릴사회 제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최근에 지방에 따라서는 이거 이제 대릴사회 제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릴사회라는 것은 구약의 이제 야곱에서도 보는 것 같이 처갓집에 가서 아내의 집에 가서 머슴을 살아주면은 야곱은 12년인가 살은 거 머슴을 살아주면은 바로 이제 그 집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대릴사회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머슴아였어요. 근데 머슴을 또 살아야 돼요. 노역을 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머슴이라는 말하고 사내아이라는 말하고 같는데 이것은 지금 슈메르어의 그 메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완전히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CJ 볼의 책에서 아주 1대1로 이게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언어학이나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더 전문적으로 심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슈메르어에 이제 나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가수를 가지고 나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서령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싱거라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음악가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나르 이거는 지금 이 CJ 볼 같은 경우 이건 결국은 노래 이거와 결국은 같은 말인데 중국어에서는 그 노래를 갖다가 노래 부를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혀 이 CJ 볼은 이 나르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의 노래라는 말하고 같은 걸 알 리도 없고 지적도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이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슈메르는 이걸 또 가수라고도 했어요. 그 노래 부르는 가수도 나르라고 그랬고 이건 우리의 노래하고 이렇게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세요. 가수를 나르라고 하고 노래 부르다는 샤르라고 해요. 샤르. 슈메르어로. 우리의 바로 우리 소리하고 그 음이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지금 해놓은 거에다 한 10가지가 넘지 않아요? 여기 보시죠. 노래, 놀다. 노래는 놀다고도 관계됐습니다. 노래. 그 알타이어에도 바로 이 보시면 여기, 그 어원이, 전부, 그건 또 거의 우리하고 발음이 같아요. 춤추다, 노래하다. 그 다음에, 투르크어에서도, 제가 이 발음을 투르크어대로 제가 발음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전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노래라는 우리 말이, 만주 퉁구스어하고, 그 다음 이쪽, 투르크어하고가 어떻게 같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어에서도 지금 노르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주 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노래, 나르, 어원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르라는 말이 좀 나르, 서령 문자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수레 모양으로 이렇게 수레 모양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첼리오트, 즉 한마디로 말해서 수레, 곧 이건 무엇을 나르는 것, 무엇을 나르는 수단, 영어로 말하는 vehicle 같은 이런 이제 것을 나르라고 했어요. 바퀴 달린 수레로서 무엇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걸 그러니까 나르라고 하는 말은 수레라는 말하고 같이 쓰였고 그것은 이제
슈메르하고 이렇게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이제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건 뭐냐면은 그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인데 바로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 한자로는 목이지만 나무 할 때 그 이 무하고 슈메르어의 이 구하고는 같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나르다, 나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자로는 진이고요. 그다음에 고아시어요. 길야크어에서도 나루, 남만어에서도 이건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언어학자들도 이 나루라고 하는 이 말을 나르다고 하는 그 말하고 어원이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덥다 할 때, 요건 이제 그 슈메르어로도 DUB 이렇게 해가지고 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을 덮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알타이어요. 그다음에 만주퉁구스어, 그다음에 여기 불리아트어, 무엇을 덮다. 그다음에 뚜껑 이런 이런 말들이 다 같다는 거죠. 지금 그 네이처지의 발표는 종래에 그 우리 언어가 유목민 기원서를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 농경 문화와 함께 발달했다는 거죠. 농업을 하면서부터 발달한. 그러니까 그 언어들을 볼 것 같으면은 농사에 관계되는 언어들. 아까 보시면 나르다, 뭐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말들이 거의가 다 농경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엇을 이제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말 같은 경우도 농사를 둬서 곡식을 갖다가 뭘 이렇게 덮어 놓아야 되는 이런 이제 농경 문화적 배경을 자루나 주머니나 무슨 카와 지갑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 덮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슈메르어의 DUB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같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어떤 장소를 의미할 때 이렇게 네모를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슈메르어로. 이게 아주 이건 지금 이 바로 이 터라고 하는 말이 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아메리칸 인디안 유래를 연구하는 그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들이 바로 이 북미주 원주민들이 그 만주나 시베리아 일대의 동북아에서 15,000년 전부터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할 때 그 언어가 몇 개 남아 있는데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러 부족들을 다 통틀어서 공통된 언어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소를 의미하는 말을 터라고 했다는 거예요. 태 혹은 터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 너, 노이 이렇게 물론 나이 노이라 했지만 나,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하고 장소를 의미하는 터라는 말하고 한 두서너 가지 말은 이건 종족의 구별 없이 같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바로 뭐냐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터인데 바로 이게 슈메르어에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태, 터. 그리고 문자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기초, 토대, 조선어, 알타이어, 만주퉁구스어. 이게 지금 이러한 그 말들이 만주어, 퉁구스어, 그쪽 이 일대 언어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플레이스, 장소를 터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한자로 기라고 이렇게 써져있는데, 기. 이거는 그 슈메르 신들 가운데서 KI, 키가 들어가는 말이 많아요. 그 가운데 엔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엔키. 즉, 하늘의 엔릴에 대해서 땅의 엔키. 이 엔키라는 것은 특히 뭐냐면 땅과 물의 신이었어요.
한마디로 여신이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여신인데 바로 그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신이 그 이 실과나무를 하나 몇 심어 놓고 그걸 이제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녀가 그걸 따먹습니다. 그 슈메르어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땅의 신이 엔키였어요. 엔키. 엔키라 할 때 여기서 엔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것은 신이라는 뜻이고 키라고 하는 말이 그건 뭐냐면 땅이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슈메르어와 한국을 비교할 때 지금 순수한 우리말만 그것이 슈메르어와 같다고 하면 안 돼요. 한자이지만 우리가 발음하는 한자어 발음 그것도 슈메르어하고 유사하다고 같다고 봐야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1980년도에 그때 책을 쓸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기. 그러면 이러한 기가 터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신의 명칭이나 이런 고유 명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어떻게 되냐면은 불완전 명사로 변해버려요. 불완전 명사로. 그러면 여기 저기 거기 할 때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것이 신성한 장소였어요. 근데 인간들이 너무 흔히 많이 부르다 보면 그만 그런 완전 명사가 불완전 명사, 또 중요한 말일수록 점점 불완전한 명사로 변해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흔히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그 말의 의미가 점점 희박해지고 그러면서부터 그만 그 의미 상실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건 불완전 명사로 변한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상에는 여기 저기 거기 할 때 그 기라는 것은 원래는 그것은 완전한 명사였고 신이 거주하는 신성한 장소였고 그게 바로 우리 터기 할 때 우리 천자문에서 이 기를 터기라고 할 때 터라는 말하고 기라는 말 이것은 두 개 다가 슈메르어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만주어, 터키어, 퉁구서 통틀어서 이 터라고 하는 것을 장소로 했고 그건 북미주 언어에 까지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의 기초 터기자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제일 많아요. 지금 하여튼 그 동북아 일대 모든 언어들로서의 이 장소를 가지고 터라고 하는 점에서 크기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슈메르어의 이 태 장소하고 기하고 그게 이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 아마 그 생각에는 네처지에 그 참가한 연구진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이제 이 배경,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5개 언어들이 우리말, 일본말, 만주어, 퉁구스어, 몽골어 이 5개 언어들의 공통성을 찾아가면서 바로 지금 그런 발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그것이 이제 아직도 슈메르까지는 연관이 되지 않지만 아마 이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연구를 전개해 나가면 삼각 청량법에 의해서 슈메르어까지 이게 틀림없이 우리말이 이제 연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을이라고 하는 말, 그걸 이제 슈메르어에서도 그대로 이제 마을 이렇게 썼는데 이걸 못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영어의 모을이라고 할 때는 그 마을이라고 하는 인디안어에서 뭐 유래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이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말도 동북아 일대의 모든 지역에서 거의가 그 어원이 이렇게 이제 같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슈메르어 언어하고 또 같고 이거는 비약인지 몰라도 영어까지도 이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정말 중요한 말인데 슈메르어에서 이제 SAR 그걸 뭐냐면 이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 이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1살, 2살,
그런 한 해가 지나가면은 나이를 먹는 것을 그대로 그냥 SAR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나이하고 해하고가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퉁구스에서 나이하고 살다하고가 같고 중국어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져 보이죠. 그다음에 생애, 생활, 그다음에 영어의 라이브, 그다음에 퉁구스의 날 것, 싱싱한 나이. 이렇게 이제 이 영어 이렇게 비교해 놓을 것 같으면 우리의 퉁구스어, 그다음에 몽고 우리말 튀니시어는 또 같은데 영어하고 중국어는 좀 생뚱맞게 이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네이처지의 그 학자들의 이 연구, 물론 이 중국은 제외된 연구, 이것은 상당히 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이 발표문은 그 네이처지를 제가 보기 전에 이렇게 준비한 것인데 그것은 거의 지금 와서 볼 때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크게 돌아와서 그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 토시 문제, 이건 뭐 잘 아는 얘기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좀 토시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제가 할 때 가, 여긴 제라는 것이 안데 여기 지금 가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데 여기서 워, 영어 중국어의 워, 이거는 토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우리는 제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젊은 애들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토시를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목적어 가운데 을을 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영어식 발음을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영어에 귀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도, 터키 언어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우리와 같은 토시가 있는데 그쪽은 뭐 저쪽 그 구라파하고 너무 관계돼 있잖아요. 영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토시가 점점 사라지면서 영어식으로 발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중국인은 영어식으로 하면 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렇게 할 때 중국에서는 어를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 이제 이 언어 특색이 있어서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중국어는 우리와 그 언어 특색에서 근본이 같다. 사람들이 지금 동북공정을 한다면서 우리말이 이렇게 언어 특색하고 자기하고 다르면서 이건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것만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들하고 같다고만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게 무슨 학문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까? 이 언어 특색이 있어서 슈메르와 우리는 같아요. 슈메르는 반드시 이런 언어 특색이 주어와 목적에 그 토시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어원 사전과 CJ 볼의 책과를 이제 1대1로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언어를 몇 개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고요. 뭐 그 이외에 이렇게 할 때 슈메르의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아들, 일본어는 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 일, 앞심, 야순, 씨앗, 그 다음에 아카 이렇게 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말, 중국말, 일본말하고 이제 이 슈메르어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인데 한번 이렇게 그냥 대충 얼마나 많은가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게 반이라는 뜻이죠. 반. 그 다음에 바르, 이거는 밝히다, 빛나게 하다. 바드, 버릇이다. 여기 지금
이 가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한자에 집가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에서 이게 슈메르 발음이 중국 발음보다는 우리 한자 발음이 똑같다는 거죠. 이 가는 그걸 우리는 그대로 집가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슈메르어와 우리어를 중국어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